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 경제교육 네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세 번째 시간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이 경제교육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용돈을 얼마나 주는 게 적당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그 후속편으로 이어서 우리 아이에게 부잣집 며느리 선발시험을 치르게 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부잣집 며느리 선발시험을 보게 되는 과정을 제가 시행을 해보고 6개월 후에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예고를 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나름의 이제 시련을 주게 된 거죠. 돈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지? 하는 나름의 고민과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나름의 이제 시련을 겪고 나서 어떻게 슬기롭게 저희 딸이 헤쳐나가게 됐는지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딸은 그 부족한 돈을 가지고 그간에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전 너무 그걸 지켜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어요, 사실. 아이가 돈이 없다고 저한테 와서 계속 찡찡댈까봐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진짜 뒤통수 거하게 한번 맞았어요. 아이한테 정말 한 방 먹었죠, 이렇게 크게. 그래서, 정말 자녀 키우는 재미가 약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 예를 하나 제가 좀 들어드리자면, 요새 초등학교 4학년이 1,000원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우선 실생활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최근이 아니죠. 지금 6학년이니까 한 2, 3년 전이죠. 2, 3년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뭐가 유행이었냐면 버블티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같이 끝나고 근처에 있는 버블티를 사 먹으러 가는 게 나름 유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친구들과 학원이나 주변에 놀다가 끝나고 이제 아땡땡 무슨 찻집에서 이제 버블티를 마시고 집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땡땡땡 집에서 버블티, 흑당 버블티를 마셔주셨는데 그 흑당 버블티의 가격은 무려 3,800원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일주일에 1,000원을 받는데 버블티, 흑당 버블티를 마셔주려고 한다면 무려 4주를 모아야지만 그 버블티를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일주일에 1,000원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4주 동안 모아서 사 먹을 수 있는 버블티를 그렇게 서스름 없이 사 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이한테 야, 너 돈이 어디서 버블티 먹고 왔어? 너 버블티 얼마야? 3,800원? 야, 그러면 4주 동안 모아야 되는데 너 그 4주 동안 모은 돈으로 사 먹은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허걱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딸한테 한 방 팍 먹은 그 사례인데요. 아이가 그 용돈을 1,000원씩 받기 시작한 이후로 저한테 당당하게 와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 요구를 한 것들이 뭐였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용돈을 버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아이가 막 와서 다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틈틈이 본인이 고민을 해보고 이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란 아이디어를 하나씩 생각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괜찮다 그럼 오케이를 하고 아니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희 아이가 정말 돈을 전혀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쓸 수 있게끔 상황을 바꿔놨더라고요.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저희 아이가 공부를 상당히 싫어해요. 그렇다고 막 예술적인 면이 막 많진 않은데 예체능을 좋아해요. 뭐 운동, 미술, 뭐 음악, 수영, 뭐 주로 체육 이런 거 좋아해요. 막 그래서 공부에는 정말 욕 먹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을 맞아오면 나 그때마다 1,000원을 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기쁜 마음에 흔쾌히 코를 외쳤죠. 그래, 100점 맞아오면 엄마가 1,000원 줄게. 근데 그냥 일반 그런 거 아니고 쪽지 시험 아니고 수행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성적이 반영되는 그런 것만 엄마가 쳐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내심 그걸 얘기하면서 공부를 워낙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어차피
아이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아이도 좋지만 아이 성적이 잘 관리가 되면 자기 관리가 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한테도 너무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돈 줄 생각은 1도 안 했거든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아이가 너무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뜸뜸이 뜨문뜨문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었어요. 뜨문뜨문 저한테 시험지를 가져와서 100점 맞은 시험지를 갖고 와서 돈을 받아가더라고요. 방법 두 번째. 저희 집에는 스티커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힘든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을 도와주는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면 스티커를 붙여주는 스티커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커 10장을 모으면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10,000원 이하의 장난감을 사주는 거를 이제 상으로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딸아이가 갖고 와서 엄마 나 스티커 10장 모았는데 나 장난감 안 사고 그냥 현금으로 용돈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10,000원을 받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가 너무 스티커를 잘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끼고 스티커 10장을 모아오면 뽑기를 할 수 있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꽝부터 20,000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할 수 있게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에 스티커 10장을 모아면 뽑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정말 대박이 터지면 10,000원보다 더 많은 용돈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2,000원, 3,000원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엔 너무 자주 모아서 이렇게 바꾸기도 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돈을 또 모아가다는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을 아이가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방법 세 번째.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는 좀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지 내에 벼룩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 안 쓰거나 그냥 바꾸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 안에서 벼룩시장을 열어서 물건을 바꾸거나 사고팔고를 하는 걸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장이 이제 중앙공원에서 열리는데 아이가 거기에 친구들을 모아서 장을 열어서 거기서 물건을 이제 팔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벌은 돈으로 또 용돈을 충당하는 방법을 또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좋았던 건 아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어떤 거를 이제 어필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잘 상품이 팔리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이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게 돼서 이건 정말 흡족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세 번째 방법으로 저희 아이는 용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방법 네 번째. 진짜 많지 않나요? 방법이 4가지나 되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딸바보인 자신한테 영원한 호구를 잡혀주는 아빠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빠한테 심부름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심부름을 갔다 오면 심부름 값을 받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이제 아빠한테 심부름 값은 절대 얼마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000원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빠의 심부름을 해서 심부름 값을 받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이제 용돈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부족한 용돈을 채워서 오히려 전보다 더 풍족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저의 딸의 부족한 용돈을 채우는 방법. 제가 완패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만 저는 딸바보 저도 나름 팔불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딸한테 완패를 당했음에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부족한 용돈 안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오히려 풍족하게 쓰는 걸 보고 아이의 문제 해결력도 좋아지고 생활력도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흡족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 습관이 점점점 들어가는 게 보여서 너무 흡족하고 20살에는 아이가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아이 경제교육도 시도해 보시고 아이와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20살에 독립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 경제교육을 응원합니다. 그럼 영상은 이만 마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